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맞았다라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리자면 역시 소문에 사서 뭐에 뉴스에 팔아라.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100% 수익 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래서 주식은 대표적인 선행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그래서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임하는 그날 전부 다 테슬라하고 뭐고 다 팔았어야 된다라는, 엔비디아하고 전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설령 또 당했다는 치더라도 꼭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의 어떤 하나의 투자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팔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해도 이익 실현하지 않은 투자는 결국 실패한 투자다. 왜? 장은 계속 오락내락하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지 않는 투자는 투자 아닙니다. 내가 수익 났어. 근데 이걸 이익 실현하지 않는 거죠. 이건 잘못된 투자예요. 이익 실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자, 저는요 1억을 투자를 해서,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했었었는데 뭐 몇백을 가지고 했으니까 30% 수익 나잖아요. 그럼 난 요 30% 수익 날 때마다 무조건 빼냅니다, 저는. 근데 항상 원금 1억으로만 투자를 해요. 왜? 이게 제 원칙입니다. 무조건 항상 1억으로만 합니다. 수익 나는 대로 계속 빼냅니다, 나는. 4번 빼내면요 120% 나오는 거죠. 원금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자, 1억 3천만 원이 됐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0% 나면 어떻게 돼요? 9,100만 원 돼버려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이걸 못 해요, 진짜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서 투자를 한다. 그건요, 시장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주식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동안 8만 배 좋아 됐고 25년 동안 계속 30%까지 팔아. 그럼 몇 배 정도 난 줄 아세요? 8만 배까지는 안 나도요, 최소한 한 2만 배 정도는 나요. 그럼 대박이지, 뭐 할 거 뭐 있노? 100만에 2억 됐는데. 안 그래요? 그럼 대체 뭘 더 바래? 그럼 25년 동안 기다리지 죽어보면 그건 왜 갖고 그러면?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익 실현하라. 이익 실현하라. 자, 이런 상담을요, 제가 이런 이 자산관리, 이 금융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익 실현을 안 하는 거야. 이익 실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30%씩 이렇게 이익이 나잖아요. 이거를 다 비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30% 하나 띄워놓고 1기업, 또 30% 수익 나면 2기업, 또 30% 수익 나면 3기업, 또 30% 나면 4기업,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2마리를 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물고가 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 물고가 많아지면 고기가 걸릴 확률이 더 커요, 더 낮아요? 이해됩니까? 이래 하는 겁니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자, 상장을 했어. 이게 만약에 한 30% 수익 났다 칩시다. 그럼 이 중에서 반 이상을 뚝 떼. 그럼 어디에 갖다 놔야 되겠어? 더 안전한 데다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내 앞으로, 하나는 자녀 앞으로, 하나는 둘째 앞으로, 하나는 와이프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쭉 분산해놔 봅니다. 누가 복이 있는 거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래 하는 겁니다. 기업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를 해보면은요, 어떨까요? 비상장 기업들이요,
먼저 했는 건 나중에 상승할 수도 있고요. 왜? 이게 더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했는데 이게 먼저 상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별로 없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 실현하라. 이거 모르면은요, 투자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철칙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팔고 나니까 더 가던데. 그건요, 눈티에 안 맞아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진짜 눈티에 안 맞아봐서 그렇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투자의 제1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성 이렇게 했어요? 안정성 이렇게 했어요? 네,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철칙입니다, 철칙. 투자의 제1원칙은 절대 수익성이 아닙니다. 제1원칙입니다, 안정성입니다.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요, 절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니만한 머리 어디 없겠노, 이 말이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주에 니만한 머리 어디 없겠노, 이 말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그래서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해주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자, 이런 상황에 빗썸이 이제 그 농협이 거래은행이었죠. 근데, 어제부터는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빗썸 거래하려고 하면은 국민의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벤트 막 해가지고, 그래서 빗썸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계좌가 쑥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예금이 급증해 버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뭘 읽을 수 있나요?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 시장도 국민은행 하면 KB 금융지주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 은행이죠. 그죠? KB 국민은행에서 할 정도면은요, 이제 앞으로 하나은행, 앞으로 신한은행, 앞으로 메이저들 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그만큼 이제 인기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이제 관세 전쟁의 어부질이 뭐냐?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가능해졌어요. 왜? 미국으로 가던 물량을 전부 다 우리가 좀 됩니다. 이게 무려 두바이산 기름보다 21%가 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정말 투자 자신없으면 제가 항상 뭐 사라고 늘 강조하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SR입니다. SR 54,000원 찍었어요. 그럼 신랑을 팔아서 사야 된다니까. 네? 지금 6만 넘었어요. 54,000원 딱 찍어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연봉 한번 보세요. 어떤 거. 많은 주식을 할 필요 없어. 그냥 SR 하나만 가지고 평생 놀면 돼. 그래가지고 배당을 7% 받는 거야. 5% 7% 받아. 받다가 이게 더블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때 팔아. 그리고 여행 가. 다시 54,000원 내려갔다가 여행 가. 그 돈 충분히 나와. 이해됐어요? 자, 배당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3억 투자해가지고 3억 만들어졌어요. 그럼 3억어치 여행 다녀보세요. 그러면 다니는 중에 54,000원 또 와 있다. 그럼 54,000원에 늘 걸어놔. 55,000원, 54,000원. 6만원 밑에 되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주가 너는 뭘로 커버한다? 안전판, 배당으로 커버해라. 1년에 5%. 예를 들어 내가 30% 마이너스 6년 버티는 게임이야. 6년 버티기 전에 주가가 100% 가버려.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자꾸 이상한 거. 그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두바이산 20% 저렴한 이게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렇게 어부질이, 아까 또 어부질이 뭐 있었어요? 삼성중공업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방산주들, 이번에 트럼프의 수혜주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중국이 만든 이 로봇이 마라톤을 하더라 이거죠. 사람이 아니고 로봇들이 마라톤 하는 영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전 세계 50대 갑부 중에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사는 뭐가 아니다? 과학자가 아니다. 의사는 과학자가 아니다. 우리 이거 겪어봤잖아요. 누구예요?
황석우 박사. 기억나나요? 배아세포, 그거, 황우석 박사. 나 맨날 황석. 황우석 박사 사건이 났었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몇 천조에 해당하는 시총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안 가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몇 천조 시총 누가 가지고 있어?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메타, 구글, 아마존, 에? 이런 거예요. 알파벳,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엔비디아, 벌써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나한테 누가 물어.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데 팔아요. 팔아라. 함정 86% 매출 바이 당기 순위 86%에서 76% 떨어졌어. 70% 떨어졌어. 계속 떨어진다고요. 계속 떨어져. 이유 간단해요. 이제 나눠먹기 시작이 되거든. 여러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대항해가지고요. AMD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 시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로봇이 계속 끊임없이 막 컴퓨터 만들어내가지고 최고라도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독점적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회사 소개했습니다. 1조 달러를 주고 엔비디아가 어느 회사를 샀어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제가 그때 드렸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이온큐 이게 난리 났었죠. 양자 컴퓨터. 김정상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듀크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이온큐를 창업해가지고요.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다가 젊음을 한번 걸어봐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멘틱 투자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무궁무진하게 생산이 돼도 뻑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왜?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생산이 돼도 뻑이 안 납니다. 항상 새로 또 다른 답변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지난 월요일 날 블랙먼데이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하루에 얼마가 증가를 벌였냐? 5,800조. 하루에 4%가 폭락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요, S&P는 무려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트럼프 당선 직전까지 계속 어땠어요? 나스닥과 S&P가 어땠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 줄 아세요? 2년 이상을 계속 줄창 올랐습니다. 자, 이런 올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 관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월 인플레이션이 전월이 3%인데 2.8% 오히려 떨어졌더라는 거죠. 자,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보호무역주의 하면은요, 자기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근데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금리 정책 때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만큼 자신감 있게 최소한요, 올 1년만큼은 트럼프가 변함없이 이 정책으로 갈 걸로 봐요. 왜? 일단은 내 나라에다가 공장 지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죠? 자국에 무너진 제조산업을 기초를 닦아서 다소간의 어떤 손실을 커버하더라도, 왜요? 누구를 위해서? 트럼프가 저거 지금 옳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오늘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자자손손이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이게 바로 뭐냐면 대의예요. 우리가 이런 정치가 없잖아요. 오직 어디만 집중을 해요? 정권, 정치. 오직 나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여기에 미쳐가지고. 대의가 어디 있나요?
아침말 저녁말 틀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네. 이재명이가 자기는 뭐 보수 우파라고 중도 보수 하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짓말쟁이 보수가 어딨노? 말 바꾸는 보수가 어딨노? 야,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거는 항상 저거 주디 나온 대로 쳐지킨다.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날 테슬라는 무려 15.4%가 폭락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자, 조금만 더 두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150를 타치를 딱 하면은요, 그때 이제 또 신랑 팔아가 사야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자,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빠질 때 바닥에서 잡으려고 억수로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거 아니냐고요. 지가 무슨 천재가, 지가 신이가 아닙니다. 이게 바닥을 확인했을 때는요, 내가 살락하면은요, 그다음 마음이 어때요? 곰프라를 못 사. 어디쯤 사야 되느냐? 바닥 가기 직전에. 이거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 2008년도에 제가 배웠습니다. 워런 버핏한테. 네, 강의 다 했죠? 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딱 가는데요. 지금까지 절대로 투자 안 하겠다고 공을 빵빵 했는 태양광 에너지 회사에다가 딱 투자를 딱 하는 거예요. 9,000포인트예요. 근데 더 빠져. 7,500을 온 거예요. 나스닥이. 그런데 이게 다시 9,000포인트가 왔어요. 바닥, 이게 9,000에 들어가더라고. 워런 버핏이. 그런데 이게 7,500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9,000이 왔을 때, 9,000이 왔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더블 났더라고요. 왜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경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수 보고 절대 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세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고요. 그때, 여러분 투자했을 때 주가 지수가 있죠. 맞죠? 또 뭐예요? 주식 가격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무조건 있다고. 뭐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할까요? 이겁니다, 이거. 절대로 지수 아닙니다. 이게 증거예요.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증거라고요. 왜? 주식시장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야, 워런 버핏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더 떨어질 거로 알았지만 곧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딱 9,000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9,000에 딱 왔는데 더블 수익 났다고 신문에 딱 나는 거야. 야, 뭐 저런 게 다 있노. 불과 여기서 요래 딱 되는 데 있잖아요. 100% 수익 나는 데 있잖아요. 6개월이 안 걸렸어요. 야, 저거 천지다. 지금도 이거 안 팔고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럼 지금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죠? 전 세계가 뭐 신재생 에너지로 난린데, 그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원칙. 투자에 대한 원칙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익 실현해라! 무조건. 투자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내가 주식 수가 나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뭔 상관? 이해가 되죠? 그럼 자, 이게 연관은 있습니다. 이거는 별 연관은 없어요. 자,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 만약에 낮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일정 금액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만약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 수를 많이 살 수 있어요? 적게 살 수 있어요? 많이 살 수 있게 되겠죠. 높을 때보다.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수가 지수는 엄청 올라가는데
이놈은 내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안 올라가네? 그럼 내가 수익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변동사에서 내가 손실 난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는 매년 한 번쯤은 제가 늘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발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자,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 제품들 자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무슨 말이 되죠? 자국산은 보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자국산들은 녹아날 거예요. 근데 물량이 적어. 그럼 물가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가 경제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요? 보험이 더 적게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커버하고라도 미래를 보고서 지금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여!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왜 통과도 아직도 안 됐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근데도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국내는 직격 달다고. 진짜 이거 신경이 난다, 이거. 쓸 때마다 사실 신경이 나요. 야, 삼성하고 게임도 안 됐거든요, TSMC가요. 근데요, 마침내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컴퓨터 딱 이렇게 노트북 딱 적이면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죠? 인텔이 전 세계 노트북만의 데스크탑이고 뭐고 다 점령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인텔이에요. 근데 야가요, 졸제 찌질이 돼붙죠. 변방이 돼버렸어. 근데 어떤 놈 살러 갈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TSMC가 이거 사겠대요. 문제는요, 사는 것까지 좋아. TSMC가 인텔까지 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나도 영원히 못 따라가. 끝나버렸어, 우리는. 다이. 우리에게 사용 선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뭐가 있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죠? 겨우 하드웨어 반도체 시장 가지고 깰딱거려 샀는데 반도체 이어 접붙고. 이해되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뉴스 보면서 참 문재인이가 이재용이 한 1년 반 구속시키는 바람에 아주 그냥 아작이 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저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가 더욱더 이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엔비디아한테 야, 니도 좀 내고 나도 좀 내고 해서 인텔 사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엔비디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요, 100% 듣습니다. 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에게 니 걱정하지 마라, 돈 안 줘도 무조건 생산해 줄게 했는데 누구라고? TSMC야. 절대로 TSMC의 제안을 엔비디아 거절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누가 만들었다? TSMC가 만들었다고요. 이거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한할 정도면은 인텔은 회사 봐주기 제한했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시장을 확고히 장악하겠다라는 자기네들의 로드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거 제한하는 겁니다. 얼마나 냉철한 세상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100% 될 걸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수합병 한다고 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다 오케이가 돼줘야 돼요. 그죠? M&A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국제 어떤 통상에 위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크럼을 좀 짜자야 하는 거야. 미국, 대만, 또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라들 EU까지 다 끼워져 있고 아시아도 끼워져 있고 하면은 통과돼야 안 돼요.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물어. 왜요? 찌질이라서. 우리 안 물어. 일본한테 물어야 안 물어요. 일본이 반도체 차지하는 포지션 별로 없어. 요번에 하야와드 은혜를 받아가지고 TSMC 일본에다 공장 지어줬잖아. 근데 일본이 반대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TSMC의 일본이 딸랑딸랑딸랑 했잖아요. 그래야
1공정도 지주고 이제 2공정 짓는다 하잖아요.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요 평택 공장 수도됐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5만 명 실직자 발생했다. 그래 이게 막 안전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잠정적 보류. 언제 재착할지 몰라. 그런데 용인에 한번 보세요. 용인에 300조 클러스터 맨다 했잖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맨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때요? 오히려 땅값 가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반대하고 싸우고 이지랄.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 의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내만 먹고 살겠다. 대의라고 자체가 없는. 늘 이러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군대 말로 까라면 까! 뭐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대통령제가 수행될 때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요, 사고가 너무 많아. 언제부터 입법부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내각 책임제도 아닌데 입법부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대통령제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자전거를 타고 포도에 씨를 깨는 로봇. 참,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대형 멀티모달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모멘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깨고 있다고? 로봇이 받아.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주도권을 컴퓨터에서 인간으로 온다. 그게 모멘트입니다. 이게 안 하다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로봇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근데 이런 것들을 요 안에다가 그냥 솔루션을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거대한 어떤 플랫폼이나 확장성을 가지고 이 정도는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짬짬이 맛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생되는 인간의 행동, 이 빅데이터들은 결국에는 로봇에게 갈 거다. 이 로봇에 저장된 이 행동 빅데이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할 거다. 왜? 인간처럼 행동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21일 날 일본에서 오시고요. 25일 날 옵니다. 제가 18일 날도 서울 출장 가야 되고요. 21일 날도 서울 출장 가야 되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 스시는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은 3, 4월 중에 200억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본의 투자를 이분들이 28 독립 운동, 그러니까 이제 만세 운동이에요. 그게 3.1 운동 한 달 전주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먼저 있었다고 해요. 그걸 기념하는 제일동포 기업가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1조 정도 뭐 이렇게 어디에 투자하려고 했는 거기에 이걸 커넥트 했는 커미션이 500억이래요. 그래서 그 500억 중에 한 200억 정도를 빼서 모멘티에 한번 투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사전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제 IR을 들으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동 그 VIP실을 예약을 해놔놨고요. 그래서 21일 날 가야 되고요. 그리고 25일 날은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도 서울 가서 그러니까 저 25일 오시면은요 신한은행이 일본 제일동포들이 만든 은행을 알고 계시죠? 네, 그 신한은행의 초대 설립 멤버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신한은행 주식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보다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신한지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총에 참석하시고 26일 날 주총이더라고요. 보니까 신한은행 주총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26일 주총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25일 날 그 전날 오후에 비행기로 와서
제가 이분은 이제, 다른 이제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니까 뭐 인감증명서 떼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서류는 제가 보내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잘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면, 조기에 하여튼 모멘티가 마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큰 금액이 들어와서 이게 49인 이하로 마감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적은 금액으로 뭐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도 49인 미만이니까 받아줘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쪽 그래서 제가 21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미팅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제일동포이신 분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다음 주 한 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정말, 제일동포 이분들이 이제, 20일 날 오시는 분들은요, 3년 전에, 충북 음성에 OLED 삼성전자 납품업체에 투자를 했대요. 400억을. 했는데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추가 투자를 하고 66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 투자를 해서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매출 400억 하던 회사가 지금 1200억 정도 매출을 하고요. 무려 땅값이 15배가 뛰었단다. 그래가지고 완전 대박 사례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투자 유치를 연결시키신 분이 이제 저와의 이제 인적 네트워크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분한테 아야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같으면은 한번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본 자금들을 자기 어떤 전력을 다해서 한번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일본을 가시더니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영상통화 있잖아요. 막 그것도 좀 하고 막 이랬습니다,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21일 날 두 분 오시고 25일 날 그 두 분하고 일본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 미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팅까지 올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장님 제가 할 줄 모르는데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연세 더 많은데 너무 잘한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던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하나 클럽 룸 이제 VIPC를 예약해 놔놨고 그래서 아마 미팅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로봇은 인간체의 균형을 잡으며 자전거와 후보보드를 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다. 대형 멀티모달 MM이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상호작용 모델 실리콘 포토닉스를 탑재해 가지고 얼굴 표정과 음성 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반응할 수 있다. 요 정도예요. 아직 여기는 상호작용까지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진보가 되고 있죠. 그죠? 요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 기술의 어떤 진보 모습들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절대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작은 멘트 하나하나가 속에 숨겨진 의미, 여러분들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할까? 이걸 봅니다.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 왜냐하면, 자, 이렇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래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기사를 낸 거예요? 기자가 낸 거죠. 근데 기자가 전문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리를 해서, 그다음 다시 그 회사에 어떻게 해요? 기사 낼 때 어떻게 해요? 컨펌을 다시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기사가 나온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달이 거쳐서 속에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위 파악을 정말로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호흡 리듬을 모방하고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미묘한 신체 움직임과 제스처를 보이는 등 인간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의 반응 속도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누가? 로봇하고 사람과. 그래서 쯔위안 로보틱스 창업자 펑쯔 후이는 X2, 이게 로봇이 X2래요. 복잡한 상호작용 기능을 갖춘 최초의 진정한 스마트 로봇이라고 소개를 했다. 자, 정말 스마트 로봇은 결국엔 누구랑 소통하는 거예요?
로봇과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로봇의 행동 모델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 모델이 서로 어떻게? 왜? 그 로봇 안에 누구 모델을 갖다 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모델을 연하놨잖아. 그래서 서로 상호 교환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게 멀티 모달입니다. 그게 LMM입니다. 그게 모멘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제가 이제 불과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이 3월 달인가요? 제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작년 11월입니다. 11, 12, 1, 2, 3. 5개월 만에 실질적인 뉴스가 이렇게 탁 일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거 아시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초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 초가 붙어. 그죠? 있는 어떤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그 여기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 측은 이 X2의 향후의 교육, 의료 분야에서 경비원, 유모, 청소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교육과 의료는 내가 말하는 모멘트의 교육 의료가 좀 틀려요. 이거는요, 교육 의료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멘트는요, 교육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 자폐 진단을 한다는 거죠. 누가? 모멘트 스파크 앱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단어 하나 가르치는데도요, 보면 애들 뭐 이게 곰이야 하면 곰 사진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이렇게 해서 애들은 이게 곰이라고 인식을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릴 때 애들 다 가르치면 엄마들이니까 다 해보셨잖아. 이게 책상이야, 이게 의자야, 이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찾아봐, 고양이 찾아봐 하면은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카드 흩어놔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게 고양이야, 이게 포도야, 이게 사과야, 애들 다 그렇게 찾았죠. 그죠? 그걸 뭘로 한다? 모멘티 스파크 앱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그 안에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셨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을 스푼으로 뜨니까 먹고 싶어서 입을 막 다시고, 침이 막 이렇게 생기죠. 근데 또 이렇게 딱 찢으니까 이렇게 이런 표정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그 발을 찌는데 왜 내 얼굴이 찌그러지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디다가 메모를 시킨다? 이런 행동 데이터들을 로봇에다가. 그러면 로봇이 결국 거기 입력시켜 놓은 게 텍스트나 소리나 영상이 지금까지 빅데이터가 아니고 인간의 행동 자체 그 제스처로 생성된 빅데이터가 걔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봇에게. 오류날 일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로봇이. 그럴 일은 있다 없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 이해되시죠?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 높은 배 위에서 수영한다고 다이빙을 하네. 그런 인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AI가 왜 위험하냐? 이런 어떤 명령에 뻑이 나게 된다면요, 걔가 이걸 오류를 해서 컴퓨터가 거기서 뛰어내리는 로봇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 행동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류 없는 정교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에서 여러 로봇과 협업하는 기능도 갖췄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과 사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 빠져버리. 로봇끼리 인간 행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것들끼리도 이제 행동이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소통 가능해? 이해되시죠? 그럼 나 완전히 빠져도 내가 목표라는 생산량 생산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펑주의는 로봇이
사회적 생산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모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분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분모 없는데, 그죠? 맞죠? 모래에 집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것만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분모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봇이 사회적 생산성을,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모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자는요, 못 써요. 모르니까 못 써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기사를 쓸 때는요, 이거를 취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100% 여기 옮겨놨습니다. 요런 문구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저는요, 뭘 읽느냐? 현재 기술의 현주소를 읽습니다. 이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좀 보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요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뭘 지금 만들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모멘틱에 조금만 더 하고요. 제가 이제 모멘틱 이제 IR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이철호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걸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철호 대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해봤더니 한 명도 투자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제가 한 번 느꼈어요. 구슬이 서말이야. 꿰 수 있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TO와 CEO는 틀린 거예요. 기술 총괄 책임자랑 CEO는 뭘 해야 돼요? 이거 돈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CTO는 돈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어떻게 돈이 되는 데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어프로치를 못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누가 잘해요? 제가 잘해요. 제가 원래 그 선수예요. 그래서, 돈 만드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랬어요. 계속해서 한 2달 이상 이렇게 상담을 제가 참 이번에 많이 느낀 부분인데, 자, 그러면, 자, 이 대표,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산업이 어떻게 되고, 뭐, 가더라고 사라질 수 있고, 소비용이 날 수,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요거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산업과 현장을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요. 뭐, 분명히 도움된다. 분명히 돈 된다. 이건 가지고 있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럼 자기만의 지식인 거예요. 근데 풀어가지고 누구에게? 투자자의 지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일본에서 그런 자산가분들이 와요. 제일동포로 국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리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대표처럼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부는 이 대표가 2부는 제가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패턴을.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투자 안 하고는 못 빼게끔 펀드라진 걸 쫙 시켜서 거의 교주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200억을 한번 유치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신나요. 진짜 참 2001년도에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험사의 월납보험료, 연금보험료 500만원짜리 최초로 더 찍은 사람이거든요. 그 2001년, 지금 25년 전에 있잖아요. 말이 쉬워서 월납 500만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걸 한 해 22개를 계획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미쳐서,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무 쉬운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이야? 그죠? 그랬죠.
자, A라는 기업이 40억이라는 대출을 쓰고 있어. 근데 이 기업이 연 9.5% 이자를 내고 있다. 근데 내가 일본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2.3%를 가지고 빌려주면 7.2% 차익이 생기지. 그러면, 자, 40억에 7.2% 1년 이자가 얼마야? 47이 28. 그럼 내가 3억을 벌어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3억을 벌어줬으니까, 내가 3억을 선빵 때려준 거예요. 근데 지가 보험계약 안 하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얘네들 수 안 해주는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 내가 2,500만 원 벌어서 매달, 그래서 1년에 3억을 벌어줘. 그럼 지도 나한테 기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벌어준 거 2,500만 원. 니도 나한테 기여할 거 2,500만 원 둘이 섞어가지고, 얼마? 5천만 원 쌓여내겠다. 그럼 4억 대출 같으면 500만 원. 그래도 5억 정도 뭐 대출 제가 바꿔주면, 뭐 40억은 아주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 정도 받쳐주면 올라가 500만 원. 왜? 반은 내가 벌어준 돈이야. 반은 지 돈이야. 근데 이거 어디서 또 이거 나오냐? 은행 가면 꺾게 해야 하네요. 대출이 있고, 그 정도 보험, 저건 들어가거든. 근데, 재미난 거, 반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5년 딱 돼가지고 해약을 딱 씹으면 93% 나오는 거예요. 손해보기 있어, 없어요, 이 사람? 하나도 없죠. 왜? 반은 내가 내줬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생각으로 여념이 없습니다. 그 생각,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이 조국에다가, 그리고 청년에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저렇게 투자를 하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다음 주에, 강좌는 없으니까요.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